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는 김성호 박사의 브라기아 요가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뇌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은 뇌라는 조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 내 얼굴을 생각하거나 느낀다면 내 마음은 얼굴에 지금 있습니다. 마음이 만약 심장을 느끼거나 생각한다면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약 사랑하는 연인을 느끼거나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나를 떠나서 연인에게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공부에 열중한다면 공부하는 대상이 내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은 물리적인 실제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약 종로거리를 배회한다면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먼 우주를 상상한다면 내 마음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주 먼 태초의 시간으로 이동하거나 먼 미래로의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우리의 몸보다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몸은 물리적인 한계에 제한되지만 마음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요가 아유르베다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프롤리는 우리의 마음은 정광석화와 같이 빠르며 미세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음은 마치 우리가 모래를 한 줌 집어서 흩뿌리는 것처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우리의 몸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우리 몸 안이나 주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경험이 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무의식의 많은 부분이 몸속에 얽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몸은 무의식의 산물이며 무의식의 형태를 취합니다. 내가 만약 자부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내 몸 어딘가에는 자부심의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 몸 어딘가에 역시 열등감의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이 어떤 것을 담고 있든지 우리의 몸은 그 무의식의 형태를 취합니다. 보이는 물질인 몸을 형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질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양자 물리학은 수없이 많은 물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아닌 것들을 그냥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 또한 실체는 에너지의 파동 아닙니까? 결국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모두가 에너지의 진동 현상인 것입니다. 결국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실체가 같다면 이제 물질과 물질 아닌 것에 대한 정의는 모호해졌습니다. 요가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물질이라고 합니다. 미묘한 물질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뇌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몸의 내부와 외부를 흐릅니다. 특정한 마음은 몸의 특정한 부위를 경유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마음이 고통을 받으면 그 마음이 흐르던 어딘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맺힌 것들은 몸에도 맺혀서 증상과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그 마음이 흐르는 경로를 경락이라고 했으며 인도와 요가 아유르베다에서는 나디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분립이라는 책을 볼 수 있는데 윌리엄 안처 등은 이 책에서 양자 물리학의 물질과 정신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물질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곧 물질이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현실인 것이다. 라고요. 몸에 있는 마음을 인식하는 것, 마음에 있는 몸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요가입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바로 생체 에너지입니다. 요가에서는 이 생체 에너지를 프라나, 차크라, 쿤달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몸의 어떤 부분으로 흐를까요? 우리는 매우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각각의 생각과 감정은 각기 몸으로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크게 6가지이며 6개의 생각과 감정들은 각각 2가지의 다른 측면으로 발달되어 12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12개의 측면은 각각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달합니다. 이 6개의 마음은 회음부 아래에서부터 미간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분출합니다. 그 마음이 분출하는 영역을 인도 요가 아유르베다에서는 차크라라고 하고 동양의학에서는 경혈 혹은 단전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차크라에서 마음과 에너지는 나선형으로 돌면서 흐릅니다. 그럼 먼저 회음부에서 분출하는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반 기저의 중심을 회음부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는 지배적인 마음이 공포입니다. 공포에 대응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은 긴장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완될 수 없는 긴장 반응은 결국 무기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포 에너지는 방광의 에너지에 근거하며 이마와 뒷골을 경유해서 척추와 허벅지를 지나 다리의 뒷부분까지 장악합니다. 공포심은 존재가 개체로서의 존립의 위협을 느낄 때 반응하여 몸의 뒷부분을 광범위하게 긴장시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근골격계통의 증상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골 부위와 천골 안쪽의 성기관과 관련된 부위들로 이곳을 중심으로 흐르는 지배적인 마음은 욕구입니다. 욕구는 오감 중에서 쾌감을 주는 욕구를 반복해서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욕구의 에너지는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발바닥에서 하지 안쪽으로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이곳에 작용하는 가장 강렬한 욕구는 성적 욕구이며 이 욕구의 남용은 중독입니다. 이 욕구의 남용으로 에너지의 고갈을 초래하면 상기증으로 나타나서 어깨와 뒷목, 얼굴 쪽으로 소모적인 열을 발생시키고 안색을 검붉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음의 센터는 포용입니다. 복부 안쪽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은 엄지발가락에서 기원하여 무릎의 슬개골 안쪽을 경유하여 복부로 흐릅니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의 센터입니다. 비장의 기능과 관련된 마음으로 이 마음의 긍정적인 흐름은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게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의 흐름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나타나며 무릎이 약해져서 관절염을 유발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다음의 에너지 센터는 허리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에서 무릎 슬개골의 외측을 경유해서 발등으로 흐르는 마음은 강인한 생명력과 관련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긍정적인 측면은 끈질기게 도전하는 헝그리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허기짐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과도해지면 만족을 모르는 노력으로 지나치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릎의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긍지와 관련된 마음으로 명치에 위치합니다. 엄지발가락에서 다리 내측을 경유해서 사타구니와 명치 쪽으로 흐르는 마음은 자긍심입니다. 이 마음이 지나치면 거만한 태도로 나타나고 자긍심이 만족되지 못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등 쪽을 지나 오른쪽 능형근, 승모근을 타고 오르는 이 마음은 간의 기능과 결부하여 다양한 근육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명치 뒤쪽 등입니다. 아랫등에서 기원하여 담낭의 기능과 관련하여 머리부터 발까지의 몸의 측면으로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마음이 흐릅니다. 이 마음은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어 하지만 침해를 받게 되면 쉽게 흥분하게 되고 자기 방어에 실패하게 되면 잔인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쾌락과 관련된 마음입니다. 가슴에서 기원하며 심장의 기능과 결부하여 손바닥으로 흐르는 마음입니다. 욕망하는 바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흡족하게 되면 자칫 경솔해지기 쉽고 주위의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나르시즘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지가 약해지고 근육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심장과 혈관 기능이 약해지는 편입니다. 자, 다음 다섯째 에너지 센터. 걱정과 관련된 마음은 가슴의 뒤쪽 등에 있습니다. 등에서 기원하며 소장의 기능과 결부하여 견갑골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흐르는 마음입니다. 이런 성향에서 보이는 조심스러움은 소심함에서 비롯되며 일이 그르쳐지면 자기 자신을 탓하여 죄책감을 키우는데 그 결과로 왼쪽 등골과 견갑골에서 팔꿈치로 예민한 통증이 퍼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념과 관련된 목 앞쪽에서 기원하는 마음의 센터입니다. 목에서 기원하며 폐의 기능과 결부하여 어깨 앞쪽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흐르는 마음입니다. 가슴을 가득 채우는 이 마음의 긍정적인 흐름은 금전적인 이제에 대한 생각을 활력 있게 구체화할 수 있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 마음이 지나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면 부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모든 면에서 타산적으로 됩니다. 다음으로 목 뒤의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마음은 명명백백한 마음입니다. 자, 목에서 기원하며 대장의 기능과 결부하여 검지손가락에서 어깨 전면으로 흐르는 마음입니다. 복부를 가득 채우는 이 마음의 긍정적인 흐름은 자기 절제와 기백이지만 부정적인 흐름은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만과 비판입니다. 다음은 미간에서 기원하며 기억하고 추론하는 뇌의 기능에 결부하여 어깨 앞쪽에서 중지손가락으로 흐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긍정적인 흐름은 지식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성이며 부정적인 마음은 자기 편향적인 인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두와 관련된 마음의 센터는 순수입니다. 후두에서 기원하며 무의식적인 기억을 정화하는 뇌의 기능에 결부하여 등에서 어깨 뒤쪽을 경유하며 약지로 흐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긍정적인 흐름은 부정한 것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이며
부정적인 흐름은 기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망각과 건망증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요가의 어원은 유주입니다. 유주는 몸과 마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가와 인도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이론적 배경이 된 중요한 경전인 샹캬 철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마음도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 거친 몸이라면 마음은 미세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원자, 전자 등의 밀입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암흑물질은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라고 하지요. 마음은 밀입자 이전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물질이며 물질인 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몸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은 몸이라는 대지를 흐르는 강줄기와 같습니다. 뇌는 몸으로 흐르는 마음에 대하여 이것은 슬픔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해로운 것이다. 라고 분류하고 인식하고 조절하고 통합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몸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30여 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대해왔는데 그중 어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어깨에 맺혀 있고 어떤 사람의 고통은 허리나 팔꿈치, 발가락에 맺혀 있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처음에 근육과 피부의 증상으로 보통 나타나서 신호를 보내고 적절한 치유가 진행되지 않으면 점차로 내부 장기들의 병기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각한 데미지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몸이 아프면 마음을 함께 다스리고 마음이 아프면 몸을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가 테라피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뿌라기 아카데미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위한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